안녕하세요. 전우이기록입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저희 채널을 만들어갑니다. 오늘은 이 나라를 지켜온 전설의 특수임무 부대 탑7을 소개합니다. 귀신 잡는 해병대부터 이름조차 발설하면 안 됐던 그림자 부대까지 1960년대부터 1980년대 냉전의 긴장이 극에 달했던 그 시절, 이 부대들은 일반 병사들은 상상조차 못할 훈련을 받고 아무도 모르는 곳에서 이 나라를 지켰습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도 이 부대 출신이 계실 겁니다. 오늘만큼은 당신들의 이야기를 제대로 해보겠습니다. 7위, 해병 수색대. 해병대의 해병 1%의 전사들. 해병 수색대가 힘든 이유는 이미 귀신 잡는다고 불리는 해병대 안에서도 또 한 번 걸러낸 1%이기 때문입니다. 1957년 창설된 해병 수색대 해병대 1사단에서 출발한 이 부대는 1969년 간부들이 해군 UDT 위탁 교육을 직접 이수하고 돌아와 수색 교육 과정을 정식으로 만들었습니다. 미국 해군 UDT의 지옥주 과정, 즉 약 5일 동안 거의 잠을 못 자고 체력과 정신력의 한계를 시험하는 그 훈련이 해병 수색대에도 그대로 도입되었습니다. 1970년대 중후반부터 교육기간은 점점 늘어났습니다. 1980년대에는 무려 12주에 달한 시기도 있었고 1990년대 초반에는 최종 관문인 천리행군을 포함해 총 16주 과정이 진행되기도 했습니다. 천리는 약 400km, 완전 무장한 채로 그 거리를 완주해야 비로소 수색대원이 됩니다. 1980년부터는 평창산악종합훈련장 해발 1407m에서 5주간 혹한기 훈련도 받았습니다. 제가몬도 영하 20도가 예사인 그 산에서 수색대원들은 텔레마크 스키를 신고 침투 탈출 훈련을 반복했습니다. 군화를 신은 채로 무릎 앉아 자세로 눈밭을 기동하는 것, 적에게 최대한 작은 표적이 되기 위함이었습니다. 1980년에는 해병대 망치부대가 창설되면서 수색대 부사관과 교관들이 직접 지원하기도 했습니다. 해병의 해병, 그 이름값을 하는 부대였습니다. 6위, 해군 UDT-SEAL 지옥주를 이기고 바다 속으로. 해군 UDT-SEAL이 힘든 이유는 이 땅의 모든 특수부대 지옥주 훈련의 원조가 바로 이들이기 때문입니다. 1955년 11월 9일 미국 해군 UDT 과정비의 서육을 수료한 해군 장교 7명이 처음 지원한 300여 명 중 26명을 골라 훈련을 시킵니다. 그렇게 탄생한 것이 대한민국 해군 수중파괴대 UDT입니다. 장비도 빠듯했던 시절이었지만 이 7명의 교관들은 오히려 미 해군 UDT 과정보다 더 강하게 훈련시켰다고 합니다. 그 독함이 한국 UDT의 DNA가 됐습니다. 훈련 24주 과정 중 5주 차에 등장하는 지옥주, 무려 132시간, 5일 반 동안 잠을 거의 허락하지 않습니다. 얼음장 같은 바다에서 고무보트를 이고 해변을 기고 사격하고 잠수하기를 반복합니다. 이 훈련을 참관한 미국 네이비 실 요원들도 한국군의 도끼에 혀를 내둘렀다는 일화는 유명합니다. UDT는 창설 목적이 처음부터 북한 요인 암살 및 첩보 수집이었습니다. 창설 이후 1971년까지 UDT 요원 390명 중 140명 이상이 실제 해상 정찰대로 전속되어 대북 특수임무를 수행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300명 이상이 희생되었습니다. 이름도 남기지 못한 이들이 많았습니다. 한국 UDT에서 시작된 지옥주 훈련은 이후 해병 수색대, 육군 특전사 해척조 교육, 북파부대 UDU에까지 전파되며 대한민국 특수전 훈련의 뼈대가 됩니다. 5위, 육군 특전사 검은 베레모. 그 무게를 아십니까? 육군 특전사가 힘든 이유는 대한민국 최초의 정식 특수전 부대이자 모든 특수전의 교과서였기 때문입니다. 1958년 4월 1일 6.25 전쟁에서 활약했던 KLO 부대와 제8246역 첩보부대 출신 베테랑들이 모여 제1전투단이 창설됩니다. 창설 직후 이들은 일본 오키나와로 건너가 미 육군 그린벨의 제1특전단에서 공수교육과 특수전 교육을 이수했습니다. 이것이 한국군 특수전 역사의 출발점이었습니다. 1958년 제1공수특전단으로 개칭되고
1969년 특수전사령부가 공식 창설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아는 특전사의 탄생입니다. 1970년대에는 부대가 폭발적으로 증편되어 1977년에는 총 7개 공수특전여단 체제가 완성됩니다. 특전사 훈련의 상징은 유격훈련과 공수강화입니다. 낙하산을 메고 비행기에서 뛰어내리는 공수 기본 교육은 3주 과정입니다. 기구, 헬기, C-130 수송기에서 4회 이상 강화를 마쳐야 비로소 검은 베레모와 왼쪽 가슴에 공수 윙을 달 수 있었습니다. 1976년 판문점 도끼만행 사건 당시 제1공수특전여단 지역대장 김종원 소령은 64명의 특전대원들을 이끌고 카투사로 위장해 문제의 미루나무를 제거하는 폴버니언 작전에 참가했습니다. 북한 초소 4곳을 파괴한 이 작전에서 특전사 대원들은 M16 소총과 수류탄, 클레이모어를 숨겨두고 있다가 순식간에 꺼내들었습니다. 그것이 특전사였습니다. 4위, 해병대 본대 그 이름 하나로 적이 떨었다. 해병대가 힘든 이유는 입대 첫날부터 나가는 날까지 단 한순간도 그냥 병사를 허용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1949년 4월 15일 진해 덕산 비행장에서 380명의 소수 병력으로 창설된 대한민국 해병대, 한국전쟁에서 통영 상륙작전, 인천 상륙작전, 수도, 서울 탈환 작전을 성공시키며 귀신 잡는 해병대라는 이름을 얻었습니다. 북한군이 먼저 그렇게 불렀다는 증언도 있습니다. 피하간 모두가 인정한 이름이었습니다. 해병 신병 교육의 핵심은 5주차 극기주입니다. 식사량과 수면 시간을 평소 절반으로 줄인 상태에서 유격기초, 각계전투, 화생방 가스 실습, 그리고 천자봉 정복 훈련을 소화해야 합니다. 이 극기주를 이겨낸 병사만이 해병대의 상징인 빨간 명찰을 가슴에 달 수 있었습니다. 1973년 박정희 대통령의 지시로 해병대 사령부가 전격 해체되고 해군의 통폐합되는 굴욕을 겪기도 했습니다. 창설 24년 만이었습니다. 그러나 예비역과 현역의 눈물겨운 원상회복 운동 끝에 1987년 해병대 사령부가 재창설됩니다. 이 14년의 침묵 속에서도 해병의 기상은 꺾이지 않았습니다. 한 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이었으니까요. 3위, 북파공작원 HID, 군번도 계급도 없이 사라진 이름들. HID 북파공작원이 힘든 이유는 살아 돌아오는 것이 애초에 계획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육군 첩보부대 HID는 1950년 7월 창설된 이래 1960년대에는 AIU로 1972년에는 육군정보사령부로 개편됩니다. 그러나 사람들 기억 속에 이들은 그냥 북파공작원이었습니다. 선발 방식은 비밀이었습니다. 60년대부터는 물색조가 직접 나서 20대 초반에 건장하고 영리한 청년들을 포섭했습니다. 70년대에는 양친이 살아있는 중졸 이상 학력자를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계약서에는 임무를 마치고 돌아오면 연금, 직장, 가족 생계까지 보장해준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훈련은 16주 과정이었습니다. 공수훈련, 유격훈련, 폭파, 도피 및 탈출, 사살, 납치, 사격술, 독도법, 심지어 도둑질까지 북한 산악 지형을 감안해 산 꼭대기에서 군견에게 쫓기며 구보를 했습니다. 눈을 가리고 감각만으로 사격하는 훈련도 했습니다. 북한 사투리를 완벽하게 구사하는 것, 북한 군복을 입고 인민군처럼 행동하는 것도 훈련 과목이었습니다. 임무 중 부상을 당하면 자결 또는 자폭이 대부분이었습니다. 돌아오지 못한 공작원은 서류상 행방불명 처리됐습니다. 군번도, 계급도, 전사 기록도 없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의 공식 통계에 따르면 1953년 휴전 이후 1972년 남북 공동성명까지 북파된 공작원은 7,726명이 실종 또는 행방불명으로 기록되었습니다. 10년간의 베트남전 한국군 전사자 숫자보다도 많은 숫자입니다. 1983년 아웅산 테러가 발생하자 공작원들은 서울 남산타워 벽면을 밧줄로 오르는 보복훈련을 새벽에 실시했습니다. 기관단총을 메고 폭약이 든 배낭을 짊어진 채 북한 군복 차림으로 그들은 명령만 떨어지면 언제든 출동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결국 명령은 내려오지 않았지만 그들은 그렇게 살았습니다. 2위, 해병 수색대 특전사 지옥주 복합형 684 부대와 실미도의 비극. 684 부대가 힘든 이유는 그들은 국가로부터 버려진 전사들이었기 때문입니다. 1968년 북한 124 부대 무장 공비 31명이 청와대 코앞까지 침투했던 1.21 사태가 터집니다. 박정희 정부는 즉각 대북 보복을 결심하고 육해 공군 모두 자체 보복 특수부대를 비밀리에 창설합니다. 공군의 보복 부대가 바로 684 부대, 훈련 장소의 이름을 따 실미도 부대라고 불린 그 부대입니다. 인천 앞바다 무인도 실미도에 격리된 이들은 사형수, 강도, 건달 출신 등 주로 사회의 음지에 있던 청년들이었습니다. 이들에게 주어진 임무는 단 하나, 평양에 침투해 김일성을 암살하는 것이었습니다. 훈련은 지옥 그 자체였습니다. 얼음을 깨고 물속으로 들어가는 혹한기 훈련, 산악 전투, 폭파, 사격, 그리고 맨손 격투, 그 어떤 특수부대보다 잔인한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훈련을 마치고 출동 명령을 기다리던 사이 1972년 74 남북 공동성명으로 갑자기 화해 무드가 찾아왔습니다. 존재 목적이 사라진 부대는 해체 통보를 받았습니다. 1971년 8월 2, 3일 부대원들은 간부들을 살해하고 버스를 탈취해 공군 본부를 폭파하기 위해 상경했습니다. 마지막 시도는 처참하게 진압됐습니다. 대부분이 사살되고 생존자들은 군사재판에서 사형에 처해졌습니다. 그들은 나라가 만들었고 나라가 버린 사람들이었습니다. 2003년 영화 실미도가 개봉하면서 비로소 세상이 그들의 존재를 알게 됐습니다. 1위, 특전사 판문점의 그 새벽, 세계가 주목했다. 특전사 공수부대가 힘든 이유는 그들이 훈련하는 모든 것이 실전이었기 때문입니다. 1958년 오키나와에서 그린베레에게 교육을 받으며 시작된 특전사, 1969년 공식 사령부가 창설된 이후 1970년대는 북한의 도발이 끊이지 않던 시기였습니다. 1968년 울진 삼척 무장공비 침투, 1974년 박정희 대통령 저격 미수, 특전사 대원들은 대간첩 작전에 연달아 투입되어 공비들을 사살했습니다. 특전사 훈련의 백미는 유격훈련입니다. 정글 속에서 먹을 것을 직접 구해 생존하는 훈련, 낙하산을 메고 수송기에서 뛰어내리는 고공강화, 영하의 혹한에서 며칠을 버티는 설안지 훈련, 바다 속으로 침투하는 해척조 훈련까지 육해공 어디서든 살아남고 어디서든 싸울 수 있는 전사를 만들기 위한 과정이었습니다. 1976년 판문점 도끼만행 사건, 미군 장교 2명이 북한군에게 도끼로 살해당한 그 사건에 대한 보복으로 특전사 대원들은 미루나무 제거 작전에 투입됩니다. 북한군이 지켜보는 가운데 카투사로 위장한 특전사 대원들은 M16을 꺼내들고 북한 초소 4곳을 단 몇 분 만에 박살냈습니다. 이 작전을 지켜보던 미국과 세계는 대한민국 특전사의 실력을 새롭게 인식했습니다. 1974년 특전사는 처음으로 천리행군을 실시했습니다. 400km를 완전 무장한 채로 걷는 이 훈련은 이후 해병 수색대에도 전파되며 한국 특수전 훈련의 상징이 됩니다. 반세기 동안 특전사가 배출한 공수 교육생은 무려 17만 9천여 명. 이들 중 누군가는 이 영상을 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 검은 베레모를 쓰고 살았던 시절이 지금도 자랑스러운 분들에게 이 영상을 바칩니다. 오늘 영상 어떠셨나요? 여러분이 속했던 부대 댓글로 남겨주세요. 같은 부대 전우를 여기서 만날 수도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가 더 좋은 영상을 만드는 힘이 됩니다. 전우의 기록은 여러분의 이야기를 계속 기록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